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저 또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 잘 준비하여 현장에 적용하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하는지 짚어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와 현장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메일 주소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메일 또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또는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자료 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이행 항목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간단하네. 그냥 안전보건 목표 세우고 회사 경영방침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란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여러 이행 항목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체계로 내용이 중복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제4조 항목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가지 사항 중 첫 번째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시행령에 크게 9가지의 이행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9가지 항목 중 첫 번째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는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려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둘째는 안전보건과 조직의 구성, 그리고 인원 및 역할, 셋째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넷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입니다. 이 4가지 사항은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회사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 번째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이행 내용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인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우기 위해는 먼저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철학을 담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는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전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서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철학 및 의지 등을 담아 경영 방침을 작성 시 굵고 짧게 임팩트 있게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구구절절 길게 나가면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 및 근로자 모두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지를 담은 임팩트 있고 짧고 굵은 경영방침을 고민하셔서 만드시고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여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인원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 운영 및 그 실행을 분담하는 전담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과 경영 시스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면 구성원에게 맞는 업무를 나눠주고 역할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조직 구성 시 조직도 작성 및 구성원에 대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작성 일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및 각 사업장별로 나누셔도 되고 제일 위에 경영 책임자를 두고 하부에 조직의 구성원을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 조직의 구성원에 맞도록 역할 및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이렇게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위한 이행 항목 중 세 번째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경영 책임자는 잘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닌 합리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계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 하고 경영 책임자는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을 시 예산 편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지출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이익보다는 불필요한 지출로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아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공사 중단,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태료 지급, 생산성 저하, 근로자 수급 문제 등 여러가지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여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예산의 예시입니다.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비용,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 등 구입 비용,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작업 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비용,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안전보건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이런 것들을 안전보건 예산 시 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안전보건 시설 설치, 휴게실 설치나 두 번째는 위험기기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 설치, 세 번째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안전시설, 네 번째는 추락방지시설 및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다섯 번째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예산 편성 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에서 정하는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의 의무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성격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수립 후에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를 하고 또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추진하기도 하셔야 합니다. 올해와 그 전년도의 활동 결과를 비교하여 다시 돌아봄으로써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앞으로 더 보완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목표는 적절한 시기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시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계획 그리고 목표는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KPI 지표를 참고하여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제로 달성, 무죄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냥 운에 맡기거나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떠미기식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소를 몇 개 추려셔가지고 예방활동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작업 추락 위험 구간, 위험용인 발굴 및 개선 조치 및 몇 건 이상 또는 추락 위험 안전 교육 몇 회 실시 등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보건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딱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수치를 이렇게 내셔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계획서의 예시입니다. 안전 및 보건활동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각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시는 각 안전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의 집행 정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PI 지표를 활용하여서 안전활동에 관한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을 이행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잡아 각 시기마다 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보았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저희가 알아본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 및 개시 여부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작성 후에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무실이나 식당, 각 사업장이나 또는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서 경영 책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종사자들이 경영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에 있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의 경영 철학 그리고 의사결정 지침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시에 개정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는 매년을 확인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잘 지키는지 또는 개선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지만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 후에 종사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서 꼭 알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절차 필요에 대해서 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여러 항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TBM 활동, 산업안전보건회의, 노사협의체의 등 회의, 위험성 평가, 위험요소 발굴하고 또 신고하는 이런 기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복재해를 감수하기 위해 구체적 대책 및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희는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 시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점검, 훈련, 평가 등의 계획 및 목표 등을 세웠습니다.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 활동 등을 하는 것 등이 재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방안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성 결과, 또 성과 측정, 평가 시스템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계획서 작성 시 저희는 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및 대외적 홍보 여부 등입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등 수립 후 내용에 대해서 종사자에게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의 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같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본 4가지 항목은 7가지 핵심 요소 중 바로 경영자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본 이 4가지 항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철학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의 다짐 그리고 목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오너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전관리자의 바람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그냥 처벌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의 문서작업이 아닌 안전관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대한 회의감보다는 보람을 느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및 사업장이 되는 그런 안전문화 선진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많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의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